이제 한국에 따라 들어온 이제 중도 입국자죠. 이런 긴급 상황에서의 그런 소통이 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상태라서 그래서 하루에 수백만 원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입양하거나 귀화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3개월만 있다가 자기 본국에 갔다 와야 돼요. 학교에서 수학, 과학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언어적인 능력을 키워주지를 못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집 밖의 아이들이기도 해요. 또 사회 밖의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양지열입니다. 오늘도 각계각층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주민과 또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신 분인데요. 올바른 다문화 정책을 제시한 분에게 수여하는 한국 이주인권상 중앙정책대상을 받기도 하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 처음 오셨지 않습니까? 예, 속사정에 처음 나왔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다문화 TV 속사정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병원을 조그맣게 이제 오픈했어요. 그때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살았는데 많은 그 억울한 일 또 어려움을 당해서 저한테 많이들 진료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다문화 가정에 또 외국인 노동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하여튼 다문화 가정 우리 한국에 정말 소중한 그리고 또 함께 해야 될 그런 문화를 우리가 정착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 TV의 속사정이 앞으로 크게 기여하는 그런 좋은 프로 계속 해나가 주시기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네. 전현직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하는데 프로그램 제일 고참이시니까 신 회장님이 이렇게 격려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예. 먼저 신상진 의원님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소에 그 공존만이 그 상생의 사유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의원님의 가치와 철학이 오늘 시청자들께 잘 전달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 볼 텐데요.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한국에 거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아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화재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대피를 했는데 이 아이들만 피해를 입어서 주위를 많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경남 김해의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부부의 3남매 중 2명이 사망하고 3남매의 둘째와 이종사촌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중상을 입은 아이 2명은 화상이 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화재 당시 3남매의 부모는 모임에 가고 이모도 시장에 가서 집을 비웠다고 하는데요. 다른 원룸의 거주자들은 대부분 대피했지만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은 화마를 피하지 못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살다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 중도 입국 자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중도 입국 자녀는 만여 명으로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 속사정에서는 중도 입국 자녀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도 입국 자녀들을 우리 사회로 포용하기 위해 어떤 대책과 대안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게 오피스텔 화재였던 거죠. 네. 원룸이구나, 원룸 화재인데 네. 아이 둘이 좀 목숨을 잃었고요.
두 아이가 지금 의식을 회복하긴 했는데 네. 뭐 하나에는 거의 80%가량 신체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신원장님, 이 사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이 그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먼저 그 불이 뭐 폭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네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아무튼 불은 1시간 만에 이제 전체 그 건물을 이제 뭐 불태우다시피 했고요. 오. 이제 진화는 되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그 아이들이 예, 예. 지금 이제 두 아이가 사망을 했고요. 12살 둘째 아이와 13살의 그 이종 사촌 아이는 지금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데요. 이제 조금 전에 마치 이제 그 정신이 이제 깨어났다라는 그 소식은 지금 접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사고 난 곳에는 이제 빌라 형태인데요. 원룸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빌라인데 한 15개의 방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빌라 형태입니다. 이 중에서는 외국인이 사는 곳은 5곳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원룸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부부와 3남매, 이모하고 이종 사촌 7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 화재 당시에는 3남매 부부는 모임에 갔고 그리고 이모는 시장에 갔고 결국은 아이들밖에 안 남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즈베키스탄 아이들 피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아이들이 참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만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의원님, 아이들만 남아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니에요. 12살, 13살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펑 소리 나면서 다들 대피했다는데 왜 이 아이들만 이렇게 희생을 당한 걸까요? 글쎄 아이들이 뭐 첫째는 좀 뭐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았다 하더라도 네. 이런 긴급 상황에서의 그런 소통이 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당황스러워서. 그리고 큰 아이는 이제 뭐 중학교, 또 둘째 아들은 또 초등학교 이렇게 학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마 뭐 여러 가지 외국인이다 보니까 예. 한국의 문화나 또 상황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또 그런 상황에 돌발적인 그 상황이 아마 여러 가지가 중첩이 돼가지고 예. 얼른 대피를 못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주 어리진 않더라도 이제 외국이니까 네. 이렇게 네. 비상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랐던 거 그렇게 당황스럽겠죠. 권별희 씨, 이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은 지금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인데 예. 거기 그 아버지 그 입장에서는 이 중용 환경에 좀 아이들까지 키우고 또 한국에서 논벌로 취업을 와서 다들 그렇게 오시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 그렇게 데리고 와서 일단 대학교까지 꿈으로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보다 엄청 경제적으로 더 발달할 테고 또 여기서 대학교까지 보내면 자기는 나중에 자기 아이에 대한 꿈 끊을 수 있는 이런 그 생각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참 안타까움으로 이런 거 큰 사고를 이렇게 변한 것 자체가 같은 이주민이라서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 아이들 치료는 어떻게 뭐 좀 도움을 받을 수 그나마 있나? 다행인 거 사실상으로는 이 사고를 접하신 그런 많은 분들이 좀 약간 도움의 손길을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13살의 이종 사촌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입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건강보험의 적용이 안 되는 상태라서 그래서 하루에 수백만 원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사망을 했던 그 아이들의 장례비와 그리고 치료비를 위한 그런 성금 모금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나마 한국 사람들의 작은 정성으로 정말 이 부부에게 우즈베키스탄 부부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잠깐 이제 권별희 씨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뭐 어차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듯이 돈도 버시고 아이들 교육 환경 때문에 와셨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같아요. 어떻게 그 좀 부모하고 다르게 들어온 겁니까, 신혜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2015년도에 예. 그 취업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김해에 있는 그 중소기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아이들을 2016년도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남매가 아빠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 우즈베키스탄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따라 들어온 이제 중도 입국자죠. 네, 우리 자녀들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그 중도 입국 그런 자녀들, 그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이제 다문화 정책의 이제 전반적인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 의원님, 그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요 중도 입국 자녀라는 그 말 자체가 좀 낯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중도 입국 자녀라면 이제 우선 외국에서 출생을 해서 예. 살다가 대개 경우에는 경우 수가 이제 부모가 우리 한국으로 이제 뭐 취업해서 오든 또 아니면 주로 이제 많은 경우가 외국에서 여성이 자녀 데리고 있다가 우리 한국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 예, 그래서 이제 태어난 나라의 그런 문화나 언어가 이미 익숙하게 배워져 있는 그런 이제 미성년자. 예.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그런 자기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다문화 가정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 여기서 일로 결혼해 들어와서 여기서 한국 사람 남편과 아이를 그 사이에 낳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하고는 상황이 또 다르죠. 네. 다문화 네. 자녀도 어려운 조건인데 외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살다가 중간에 왔으니. 이제 입국을 했으니 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맞고요. 이게 물론 중도 입국 아이들은 뭐 다문화 가정 아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다루게 하는 거 일단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게다가 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공교육 제도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낯선 문화에, 낯선 언어에, 낯선 풍경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고요. 게다가 이 한국어를 못하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교육을 받더라도 제한적인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이 많고요. 힘들겠네요. 그래서 이제 부모와 아무래도 바로 들어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먼저 엄마가 먼저 오고 나중에 아이를 먼저 이제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것도 부모와 이제 장기간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결핍이나 아니면은 그런 교육도 그런 그 결핍감과 교육 공백 때문에 좀 약간 가정 해체란 그런 불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좀 그러면 이번에 사고를 당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지내다가 어렵게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또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한국어를 알아들어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소리가 난리 나는데 그래도 안전한 게 집안일 것이다. 어른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도 안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한 사례로 얘기하면 제가 유학생으로 처음으로 올 때 저는 동대문 그 전철역에서 9시 반 정도에 사람들 뛰는 거 보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뛰었거든요. 아침 9시 예, 네. 뛰는 거 보고요. 그게 무슨 일 난 줄 알고. 저는 네팔에서는 그렇게 뛰는 거는 풀날 때만 뛰거든요. 근데 출근 때 그렇게 뛰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옆에까지 사람들 뛰는 거 보고 뭔가 일어났다고 사고 생각하는데 난 이런 줄 게 아셨구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인도에서 대학원까지 나오는 사람한테도 그 문화적인 그거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 무슨 아이들은- 뻥소리 나는데 뭘 하겠어 이런 생각할 것 같아. 그렇죠. 네. 사실 이런 그러니까, 게 예. 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도 새삼스럽게 이게 예. 그렇네요. 그냥 농담으로 웃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참 예. 답답합니다. 네. 근데 신 회장님 네. 그러면 이렇게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네. 지금 뭐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에? 네, 지금 다문화 전체 인구 학생을 보면은 교육부 통계 지금 올해 8월 기준으로 볼 때 네. 12만 2천여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도 입국자가 지금 8천여 명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네.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보면은
3만 5천 명 가량일 거라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중도 입국 자녀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고요. 국내에서 지금 다문화 자녀가 만 11세 이상이 이제 가장 많거든요. 보면은 지금 그 중도 입국자는 지금 18세 이상에 가장 많이 지금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소년들이 지금 3만 5천 이상이라는 추정이 이게 추정만은 아니에요. 아, 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그렇죠. 얘기라는 거죠. 네네. 미등록 체류자라든가 또 여기에서 출생을 하고도 아직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볼 때는 정말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이게 좀 통계 파악도 현황 네. 파악도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좀 그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좀 구멍이 뚫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면 예, 뭐 우선 정부 정책이 예. 이 다문화 정책이 시행된 게 한 13년 됐습니다. 2006년부터 했는데 주로 이제 결혼 이주 여성 예, 예. 또 그 대상 또 다문화 가정 또 자녀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이 중도 입국 자녀 문제는 상당히 그 사각지대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보다 요번 아마 김해 그 화재 사건으로 중도 입국 자녀의 피해 사망 사건으로 해서 아마 이 정부의 또 어떤 이제 계기를 통해서 정부의 예. 정책이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 희생이 헛되지 않고 또 앞으로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좀 더 정부 시책이 그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어쨌든 그 사각지대 빨리 없어지도록 예. 네. 제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아무튼 그 사람이 꼭 죽고 나야만 어떤 정책이라든가 제도가 이제 마련된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조금 이제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 어려움 이런 걸 좀 짚어볼 텐데 사실 초반에 저희 말씀 나눈 것처럼 오히려 한국 땅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아이들보다 더 어려울 텐데 네. 중도 입국 자녀들이 네. 정책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다라는 게 답답합니다. 근데 일단 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뭐 어떤 걸까요, 회장님? 아무래도 언어일까요,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느 만큼 성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결정권이 아닌 어떤 그 선택의 여지 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만 가면 좋을 것이라는 이 막연함으로 예. 들어오면서 사실상 존재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오는 부분도 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쨌든 이렇게 그 언어라도 제대로 이제 그 소통하고 자란 아이들은 어느 만큼 배움의 기회라든가 조금은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도 입국 자녀들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어떤 한류라는 이런 거 꿈에 막연한, 부푼 예. 네, 막연한 기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에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사실은 많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건배리 씨, 우리 한국어 교실 없나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예, 물론 이제 다문화 이 학생들한테는 있지만 중동 그 입국자 입국 자녀. 자녀들에 대한은 저 약간 이제 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동 입국자 학생 그 외국인 학생 국내 그 선장 다문화 학생들과 그 공교육으로 진입하기 전에 한국 문화와 그거 적응하는 교육하는 다문화 예비 학교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거는 있겠지만 다문화고 교실을 따로 만들어서 언어로 수업도 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 중도 입국자 그 학생들은 더 따라가기가 아무래도 이 한국에서 태어난 애보다는 힘들다고 느릴 수밖에 봅니다.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또는 이게 주로 이 수도 쪽에만 있고 지방 쪽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예, 지방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말도 안 통하고 말도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된 학교도 없고 아이들 마음도 상당히 불안하겠어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도 예, 많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그 불안감 가장 이제 크게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제가 있는 그 다문화 청소년 협회에서도
중등학자 자녀들이 만나 보면 그 정체성이 혼란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봤었거든요. 군인들이 제가 지금 보는 친구들 중에 중국이나 그리고 베트남 북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다가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자기 부모 따라가지고 엄마 아빠가 따라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살고 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많이 느껴지는 애들이 또 많습니다. 예. 의원님, 이 아이들이 참 부모하고 떨어져 지내다가 한국 들어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지내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아까 그 사례에서 봤듯이 우즈베키스탄 그 화재로 사망한 경우에도 예.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해서만은 아니고 한국말을 할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늘 갖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체류 신분에 또 체류 자격에 대한 아주 불안정한 위치. 그것이 그 존재 자체를 아주 불안정하게 만들죠. 실제로 그 중도 입국 자녀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 뭐 여행 비자라든가 뭐 방문 동거 비자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자기 엄마가 외국에서 자기 엄마가 이제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이들 따로 들어오죠. 오면 이제 그 한국 국적을 가진 새 아빠가 아이들을 이제 귀화시키는 뭐 입양하거나 귀화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좀 늦어지고 하면 이제 3개월만 있다가 자기 본국에 갔다 와야 돼요. 여행 비자 맞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관광 비자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부모가 다 이제 외국에서 자기 본국에서 있다가 아이들 데리고 취업하러 왔거나 이럴 경우에도 그래도 또 아이들 3개월 되면은 또 본국에 아이들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체류의 불안정, 그 존재의 불안정 이것 때문에 아마도 그 김해 화재 사건도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꼭 한국말을 해서 의사소통을 일부러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 것과 이 존재의 안정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상황 대처 능력이 아주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정말 생각해보면 참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나이가 아주 어리면 어린 대로 또는 조금 커서 10대면 10대는 한국에서 태어난 10대들도 그렇죠. 정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적응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차피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익숙한 문화에 익숙한 환경이 있지만 이 아이들은 아니 왔다 갔다 안 해도 2, 3개월 한 번씩 왔다 갔다 안 해도 지금 불안한 그럼요. 상태인데 1년 동안 쭉 있어도 불안한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불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교육에 쉽게 편입되고 못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언어적인 면인 아까 건빌 씨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예비 학교 같은 거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언어적인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를 가르쳐주지 학교에서 수학, 과학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언어적인 그건 능력을 아니죠. 키워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뒤떨어지고 친구도 못 생기고 언어도 불안하고 신변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되게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결국은 스트레스에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우리 그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면. 네,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 우리 그 일반 아이들의 2배 이상이 지금 그 통계로 잡히고 있어요. 그나마 교육부에서 잡은 통계에 따른 아이들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아이 중에 2배가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은요,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로 학교 생활 그 문화가 달라서라는 이런 이유가 크거든요.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돈 버는 재미에 그 학교를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나이가 든 아이들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주변화된 인물로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 주체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지금 우리 중도 입국 자녀들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권미래 씨. 물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도 입국자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학교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근데 제가 제 생각으로 보면 부모들도 자녀를 학업을 진출하려면 위치가 조금 이 부족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 저도. 부모님들의 의지가 예, 예. 바로 그것도 이해하는 것 바로는 또 이쪽 와서 돈 벌러 오는 친구들이 이 중도 입국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한테 돌볼 수 있는 이권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관심 그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학법보다 취업을 하길. 애초에 아까 회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애초에 그냥 공부보다는 돈으로 벌기 원하는 그 부모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그 학교 생활도 힘들고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도 없이 아이들의 그 혼자 뭐 학업을 이어가는 것도 당연히 어렵다고 보시다고. 참 네.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놓인 아이들 같은데, 근데 신 회장님, 이 네. 아이들이 사실 학업을 뭐 계속 이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아예 학교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예. 지금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 이제 우리 그 중도 입국 자녀들이 그 자기 엄마 모국이나 아버지 모국에서 들어올 때에 사실은 정보가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에 그 이제 그쪽에서 어쨌든 학교를 다녔잖아요. 예. 다녔으면 그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저 학교로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갈 때는 전학 증빙 서류 같은 걸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없이 오는 경우가 더러더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부모들이 그 아이를 데려올 때는 알려주고 또 한국에 올 때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어서 서로 이제 사전 논의를 한다면 아이가 뭔가 선택하고 내가 가도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이런 그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고 보고요. 또 학교 전학을 위해서 그 브로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브로커에게 주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떤 뭐 그 어떤 그 제도 이상의 밖에 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걸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중학교까지가 현재 의무 교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까지 입학하는 데는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제 입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장이 입학 허가권을 학교장이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 입장에선 중도 입국 자녀를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예, 예. 그런 학생들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진 않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이유로 이렇게 학생 입학을 늦추고 안 받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무리 그걸 해도 학교 교장의 권한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짚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글쎄 이제 앞으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교무부장에 의해서 처음에 전학 그 서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그 적어도 교무부장님 정도면은 연수를 통해서 그 초, 중 학생들은 입학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의 어떤 결정에 이르기 전에 거부되는 경우가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안 되는데 분명히 주소지임에도 저 학교에 가면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예요. 다만 집에서 한참을 이 학교를 돌아서 이 학교를 와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학교와 다시 협의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뭐 한 달이 간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뭐 그래서 네. 입학 신청을 하면 뭐 중도 입국 자녀 같은 경우 뭐 일주일 이내에 뭐 결정을 한다든가 네, 뭐 네. 이런 좀 자동 어떤 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좋습니다.
좀 제도도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게 이제 학교가 잘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학교장이나 네. 교무부장이나 각자가 다 다름이라고 하는데 이 학교의 대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자스민 의원님은 이 부분도 좀 제가 아실 것 같아요. 국회에 있었을 때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이요. 예. 네. 그 법안에서는 교육을 무조건 아동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이게 본인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비자나 뭐 없이 있는 비자는 있건 없든 네.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당시 알아봤을 때 교육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은 뭐 지침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장의 재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대든 뭐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부 부족이든 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중도 입국 자녀를 일정 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는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호주의 경우는 중학교 수업에 전담 통역사를 배치해 중도 입국 자녀들이 학교 수업에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학교들은 정말 이 통역을 할 수 있는 이중 언어 교사 이제 강사님이 계시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교사들의 언어하고 그 해당 아이의 언어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게 가장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기회를 좀 주고 또 아이들 생각보다 저도 이제는 뭐 적응하는 게 어렵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언어 같은 것도 빨리 배우지 않습니까? 기회를 좀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 파악도 안 돼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그만두고 바깥으로 나간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좀 신종 언어가 생겼죠. 니트족이라고 이제 니트족이요? 네, 좀 풀어주세요. 예. 아니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실례합니다. 그렇군요. not in education 이제 implement of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입니다. 교육도 뭐 안 되고 네, 안 취업도 되고 취업도 안 되고 훈련도 못 받는 예. 아이. 그래서 이제 니트족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들이 이제 청소년 거의 연령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학도 못 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언어가 그 어떤 좀 별로 예쁘지 않은 그런 이제 별칭이 생겼는데요. 예. 아마도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지금 그 건비르 씨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 밖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집 밖의 아이들이기도 해요. 또 사회 밖의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네. 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우리 아이들임에도 분명한데 또 국가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듣던 말은 옛날에는 뭐 요즘에는 많이 들리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게가 이 중도 입국 아이들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시한폭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언제 떠질지는 모르는 거라는 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요즘에는 좀 덜 듣기는 하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정말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싶지만 잠재적 사회적 문제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사회에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뭐 교육도 못 받고 어디 훈련도 못 받고 뭐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가 정말 사실상으로는 주변의 유혹이 좋지 않은 유혹이 얼마나 많을 거잖아요. 뭐 범죄든 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2017년 8월 같은 경우는 학교를 그만둬가지고 이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걸린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2012년에 다뜰림을 당한 그 아이가 학교를 그만둬가지고 거의 방화를 좀 저지른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우리 앞으로
사회에 이 무섭게 생각을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잡을 수는 있는데 네. 그 지금이라도 그런 일들을 그런 정책들을 펼쳐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잠재적인 그런 우리가 걱정을 했던 그런 미래를 일어나지 않게끔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부모님들도 일하시느라 다른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도 훨씬 더 바쁜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서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아이들을 보듬지 않으면 자칫하면 조금 전에 자스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아마 중도 입국 자녀를 키우는 그 외국인 부모 예. 또는 뭐 그 아빠는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문화. 그러니까 이 사는 게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본인 자기 앞가림하기 힘들죠. 네. 예. 근데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적응 문제를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 결혼해서 오나 같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뭐 아마 또 열악한 직장일 거고, 그렇죠? 굉장히 그 근로 시간이 이제 많고 뭐 이런 될 테고.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 더 이상 이제 방치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시점에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부적응 문제는 사회 문제를 또 필히 야기하고 또 그런 아이들의 그 대거에 또 이 정신적으로 예민한 사춘기 시기 아닙니까? 이게 들어오는 게 그 또래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사춘기 시기에 들어와서 그 예민한 시기에 그 부모님이나 사회의 어떤 그 도움을 못 받고 외톨이가 되거나 네. 힘들 때는 이건 이제 어디로 어떻게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을 앓을 수도 있고 네. 또 뭐 사회적인 어떤 사회 부적응에서 나오는 사회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 아까 네. 뭐 8,000명이 될지 하여튼 뭐 10,000명이 넘을지 이렇게 인원수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사회적 주 관심사로 이제 문제 해결에 좀 주력해야 되겠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으로 조금 덧붙여 얘기한다 그러면 저희 옆에서 제가 파키스탄 친구 한 명 그렇게 중동 그 자녀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 부모님들이랑 만나가지고 또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18세에서 넘어서 지금 20살로 되는데 근데 제대로 교육으로 받을 수 없고 지금 계속 우리가 토론하는 처럼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건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비자를 받고 있지만 얘는 3개월마다 나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18세 넘으면 이 넘어가면 친구는 없어. 자기 가족이라도 밑에다가 넣을 수 없는 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년이 그러니까 돼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맞아요. 경우는 이제 덩치도 크고 약간 아까 얘기하는 처럼 범죄를 많이 일어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해봤자 뭘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누가 말만 그러면 그냥 주먹으로 가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2001년도부터 여기 와 있지만 2006년도에 미국에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같은 여기 한국 분들이 인민로 가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자별적인 문제 또는 학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중사건 나는 거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분이 총기 다 네. 아, 네, 예. 네. 예. 그러한 일들에 대한 아이고. 대비를 해야 되지 예. 않을까. 이런 친구들이 이 중동 그 입국자녀들이 많이 생길지 않을까 싶은 네. 게 지금 저는 되게 큰 예.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준 여태까지 나눈 걸 보면 더 이상 이제 미뤄서는 안 될 시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잘 짚어봤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부분에 좀 우리가 중심을 네. 둬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이 될지 좀 그 부분을 얘기를 해보죠. 그 외국인 노동자 네. 지원 센터라고 있죠. 외국인 예, 지원 있습니다. 이제 그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각 지역이 안산에도 있고 뭐 있는데요. 네. 네. 이제 거기 예전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 통역 또는 뭐 이렇게 상담을 그 나라 말로 하는 거죠.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하는 상담 네. 전화들이 쫙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존에 있는 다문화 또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나 네.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네.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이 또 거기에 네. 어떻게 연결이 되게 우선 실태 파악해서 그런 예.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예. 해서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꽤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좀 어떻게 부분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게 잘 연계가 안 되는지 이게 이제 각 부처마다 다른 예산을 가지고 맞아. 저마다 어떤 그 실적 중심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통합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주무부서라고 하는 이제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전국 지자체에 218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을 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가족의 문제를 풀어가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미 이건 사회 문제이고 국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무부서와 함께 나라에 반드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외국인 노동자 센터라든가 또는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플러스 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마다 실적만을 생각하고 이 그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효능이 떨어지는 거죠. 예. 사실은 그냥 학교 밖 아이들하고 학교 안 있는 아이들을 교육부하고 여가부의 담당이잖아요. 그때도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얻어냈던 게가 학교 있는 아이들이 그만두게 되면은 교육부가 알죠. 누가 그만두는데. 근데 그 자리를 여가부에 넘겨야지 여가부가 학교 밖 아이들을 찾아다닐 수는 있어요. 네. 그 시스템마저도 안 돼 있어서 겨우겨우 연결을 했던 그런 경우였었거든요. 조금 더 이제 네. 크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참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꼭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신 회장님, 이 네. 낮에 뜨는 달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게 중도 입국 자녀들이 네. 자신들을 그렇게 부른데요. 네. 낮에 달 뜨면 안 보이잖아요. 예. 분명히 우리는 한국 사회에 있는데 네. 아무도 우리를 몰라준다, 눈여겨 네, 안 봐준다. 네. 그러니까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의 마음을 끌어안아주는 정책, 이건 네.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어떤 보조 정책과는 또 다른 어떤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태도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네. 어찌하였든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상생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동력을 갖고 있고 잠재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가 조금만 더 제도를 좀 정비하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어요. 조금만 정책에 집중을 하면은. 그런데 5년 후, 10년 후에는 아무리 사회적 비용을 쏟아도 가래로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스민 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다문화 교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뭐 한국 사람 만들기, 한국 사람 되기, 뭐 한국 사회 적응시키고 한국을 가르쳐줘 가지고 뭐 사실상은 동아주의 정책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민 양성하기로 그런 확장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도입국 자녀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한국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 것인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건비리 씨도 교육에 관해서는 또 아이들에 관해서 네. 관심 많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다문화 사회 전체에 대한 많은 게 있는 그 사회에서 주는 거는 많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중동 유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중동 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학교를 통한 그 공교육이만 아니다. 그 영토하기보다는 다양한 혜택으로 되는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꼭 그 공교육으로만 고집을 주는 것보다 색다른 교육을 물론 이제 센터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지만 센터에서 아까 의원님 얘기하시지만 조금만 하나 건어로 만들어 가지고 이 중동 입국자 자녀들을 위한 색다른 또 하나를 교육으로 줄 수 있는 거 거기서 하나를 자율적으로 주면 자기들도 만족하면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인식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싶게 합니다. 예. 야, 그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사실 첫 출연이시지만 첫 출연 같지가 않으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어우러져서 또 평소에 이 다문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제로 이제 고민하셨고 생각도 많으시고 했다는 걸 이거 한 번씩 보여주고 계시는데 의원님 오늘 다뤘던 이 저희 이제 중도 입국 자녀 관련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도 입국 자녀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좀 인식을 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 60년대 어려울 때 독일에 참 간호사, 광부 우리 국민들 가서 그 고생하고 또 정착해서 자녀 키우고 자녀들이 또 훌륭하게 또 되고 또 미국 또 뭐 여러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못 살들 때 우리 국민들이 그때 못 살았을 때 가난한 나라였을 때 나빴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의 역사도 돌이켜보고 그래서 이미 또 우리는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게 우리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예, 한 200만 맞습니다. 이상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거주합니다. 한 4% 이 네. 총 인구의 4% 이상이 지금 외국인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다문화 가정은 이제 많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인식이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도 입국 자녀 문제는 정말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네. 교육 문제, 언어 문제, 문화 문제, 또 학교, 또 입학, 또 취업 모든 문제가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또 우리 토론에서 느껴진 게 정말 이걸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구나. 더 늦어서 사회 문제가 이미 많이 됐을 때는 네.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도 선진국 문턱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좀 더 선진국답게 그리고 제도를 보완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서 네.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국회에서 좀 그런 입법 활동을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오늘 이 토론에 나와서 이제 많이 느끼고 갑니다. 네, 꼭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네. 네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외로움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보내고 있는 중도 입국 아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양한 배경과 아픔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관심 그리고 따뜻한 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와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화제로 시료를 받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의 빠른 피어를 바라고 다문화TV에서도 이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 모집해서 전달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문화TV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